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등학생 딸 그리고 반려견 한 마리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반려견은 몇 년 전 딸이 통학길에 주워와 키운 이후 온 가족이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포함해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아이고, 피부 관리 좀 해라. 벌써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더 늙어 보여. 설날이나 추석 때 시댁에 갈 때면 저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줘서 그나마 큰 트러블 없이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에 방문하거나 저나 딸에게 막말을 할 때가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눈치껏 말려주셔서 평화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근무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손 쓸 새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위해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놨었고 시어머니는 보험금 전액을 혼자 받기에 평범하게 지내시면 생활에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미리 선전포고도 해놨습니다.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고 예전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49제가 끝나기 전에 약속 없이 집에 오셔서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 합가 안 하려면 월 200만원씩 보내!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월 200만원씩 달라니요? 학비도 나가고 저희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은 무리예요. 나중에 남편 오면 얘기해 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어떻게든 거절하려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다급한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시아버지 유산 전부는 아니죠? 글쎄, 친구의 친구인데 걔가 좋은 투자가 있다고 돈만 넣으면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제 연락이 안 돼. 투자 사기를 당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도중에 귀가한 딸과 함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고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도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지금 돈이란 돈은 죄다 투자한다고 보내주고 한 푼도 없어. 엄마 좀 한 번만 도와줘. 사기당하는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집에 가서 쉬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나무라지 않았고 저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에 바래다 줬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어떻게 설득했는지 물었더니 돈을 줬다고 했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달라신 200만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딸의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계좌에서 인출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돈을 그걸 줬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 돈 다 드리면 애는 무슨 돈으로 대학교 보내게? 안 보낼 셈이야? 어쩔 수 없었어.
저렇게 해야 돌아가시지. 안 그럼 여기 계속 눌러 앉아서 안 가실 거야. 200만 원 줬으니까 당분간은 집에 안 오신다고 했어. 당분간은 뭐야? 또 돈 떨어지면 집에 온다는 거야? 우리가 돈 드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활비를 버셔야지. 만약에 다음에 또 오시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디디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 제가 반박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반려견을 안고 허둥지둥 쇼파로 갔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안 올 거라 했지만 만약을 위해 다른 통장들은 친정집에 맡겼습니다. 이웃에게도 시어머니가 소란 피울 걸 대비해 미리 말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약속 없이 또 왔습니다. 저도 마음먹고 있어서 저번보다는 냉정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셔서 시어머니를 맞고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알려준 피부 관리샵이 너무 좋더라고. 몇 번 안 갔는데도 저번에 준 돈 다 써버렸어. 한 번 받으면 관리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저번처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번에 드린 200만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 쓰려고 모아둔 돈이거든요. 그렇게 달라는 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피부 관리 받으라고 드린 줄 아세요? 그런데 갖다 바칠 거면 더욱 드릴 수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벌어서 쓰세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못돼 먹어서 왜 그렇게 인정이 없어? 아들이 버는 돈 달라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해? 나는 피부 관리 받으면 안 돼? 너 이러는 거 아들이 알고 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랑은 약속한 거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언제 한번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무시할 만하니 하는 거니까 계속 동네 시끄럽게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귀가한 딸과 저녁 식사 무렵에 시어머니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벨을 울렸나 하고 의문이 들어 모니터를 확인하니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무시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을 만난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애걸복걸 매달렸고 필사적으로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저와 딸은 속으로 욕을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정도 딱 하고 안 됐잖아. 우리가 모시고 살자. 아들밖에 없다 정말. 엄마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저와 딸은 이 상황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피부 관리 받는다고 집에 있는 명품 가방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도 팔아치우고 엄마가 살 데가 없어질지 몰라. 엄마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좀 보살펴줘. 엄마, 나는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엄마가 내 방에서 자.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애쓰는 남편에게 저는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조건으로 지켜야 할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다. 특히 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 것. 돈 쓸 때는 가계부 쓰고 저와 남편한테 영수증 보여주기. 시어머니 용돈은
남편 용돈에서 마련할 것, 집안일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 종이에 다 적어서 서명하게 했고 시어머니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셨습니다. 약속한 것도 잘 지켜주고 해서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들이었는데 일주일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점점 시어머니는 딱딱한 생활에 실증이 났는지 저한테 불평이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며느리가 맡아서 해. 그리고 여자애가 무슨 대학교를 간다고 그래. 어차피 시집만 잘 가면 대학 같은 거 소용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에 돈 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성형도 좀 하고 피부 관리 같은 거 해서